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또 2차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하반기 때의 이제 2차전지 전략에 대해서 좀 산업적인 내용들 그리고 각각의 기술적 내용들 재무제표 간단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좀 말씀드릴 것은 상반기 때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6개월간 뭐 공매도 재개가 이제 막 되기도 했고 그 조정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바이든의 정책이죠. 그리고 뭐 탄소 배출 규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적 요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탄소 배출에 대한 그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향후에는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최근 1년간에서는 어떤 판국으로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 규제라는 게 기존에 있는 근간 산업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네, 보조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간접적인 그런 전기차를 전기차의 그 대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간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자발적이진 않아요. 비자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사실은 보조금 축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 주는 것이 맞다. 여러분 예전에 스마트폰 바꾸실 때 비싸게 주고 다 사셨죠. 근데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안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투지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듯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때 그 일대 과정에서의 위치이지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 보조금과는 큰 연관관계는 없다. 보시다시피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고 보조금도 다 그냥 뭐랄까 안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더 줄게 이런 거기 때문에 자발적인 게 좀 더디다. 그리고 경기 회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기 회복이 좋아지면은 뭐 2차 전지가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그냥 동행하는 정도지 이게 뭐 어떤 대변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 신규 수주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줄어드냐, 늘어나냐에 따라서 이 어떤 정보를 선택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전기차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배터리 화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악화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면 실적인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그 재료 업체들은 전기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기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율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생산할 때 수율이 뭐 80% 기준에서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전기차가 어떻게 많이 팔릴 것이냐라는 되는 것에 의문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뭐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하이브리드도 물론 그렇겠지만 전기차 많이 팔려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를 찍어낼 캐파가 없어요. 지금 다들 지금 쇼테이지가 나가지고 캐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기존 거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의 그 실적 개선이란 측면에서는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뭐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그 2차 전지 적기의 시점은 가장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도 없애고, 네, 보조금 없앤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아직까지는 뭐 변화가 없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개 준비했고요. 대주전자재료, 동화기업, 포스코케미칼 첨보, 삼성 SDI, 일진머티리얼스, 에코프로그램, LG화학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일단 1분기 때의 그 영업이익률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사실은 캐파 증설을 이제 했고 거기서 돈을 이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먼저 볼까요? 자기자본 보시면은 대주전자재료 보시면은 22%로 상당히 이제 점진적인 모습, 급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1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12% 정도가 되고요. 자, 포스코케미칼은 과거보다 좀 낮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영업이익률이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은 한때 좋았을 때는 그래도 17%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9.7% 정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익률은 ROE 값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첨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좀 앞서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26%로 꾸준한 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머티리얼스 보시면은 LG머티리얼스는 얘도 지금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증가하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형편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뭐 8%대였다가 12%까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거 보면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렇죠? 신고가 달성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왜 안 그러냐라고 잘 보면은 그 판관비 같은 게 이제 판관비가 증가를 했죠. 판관비 증가가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저하이지 실질적으로 이비타를 확인을 하면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LG화학하고 삼성 SDI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둔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재료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지원금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배터리를 싸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요 개선이 안 된다면은 영업이익률은 현재 수준 이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SDI는 워낙 영업이익이 안 나오지만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위치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6개월까지 횡보했죠. LG화학도 보시면은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이제 횡보한 겁니다. 딱 횡보를 했고 소재 관련주 보면은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에 신고가 달성 보여주고 있고 동화기업도 횡보,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1월달 기준으로 횡보,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스도 1월달 기준으로 횡보, 그리고 첨보도 1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횡보, 그죠? 네, 포스코케미칼도 1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횡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1월달에 이제 각을 이렇게 세웠어요.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포스코케미칼이 한 단계 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그 기준값보다 살짝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 진국가가 임신한 거. 다른 것도 쭉쭉 볼게요. 보면은 포스코케미칼이 올라가 있고, 첨보도 보면은 이 기준값에 딱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차 전지가 언제 가냐 계속 그러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어떤, 뭐야 될까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제 폭발적인 것은 실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소재 관련주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좋은 것들, 또는 고정비가 절감하고 있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분석해서 보시면은, 여기, 예, 판관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판관비가 있어요. 그래서 판관비가, 이거 곱하기 4를 해가지고, 보시면 판관비가 늘어나는 종목이 있고 늘어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비가 유지되는 것들 중에서는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첨보,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케미칼, 예, 포스코케미칼 있고 지금 거의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늘어난다. 얘가 지금 작년 대비도 얼마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관비에서 얘도 지금 많이 늘어났죠.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450억, 440억 정도 되니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판관비가 줄죠. 예, 판관비가 줍니다. 이런 순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매출액이 증가에 따른 그런 판관비 절감에 따른 그 양쪽의 그 호재가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좋은데, 그게 이제 유지가 되려면은 재료값이 안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 재료값이 올 말부터는 좀 반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수준이 거의 최고치 정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앞으로는 이제 단가가 계속 단가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경쟁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단가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소재 관련주 쪽으로 제가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도 보면 판관비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 SDI 선두자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그렇고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건 줄 것이다. 대신에 이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8천억대가 나오는데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진 않죠. 이런 것들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 보시면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매출액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수준의 예상이 된다. 에코프로빈 보시면요. 지금 얘가 곱하기 4만 하더라도 1조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1조의 그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달성을 하게 되고, 판관비도 보면은 그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미리 전략적으로 선투자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7%대에서, 에코프로임이 향후에 확실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뉴스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별로가 없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조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경기 회복은 논외의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화재 같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 수요일 증가는 배터리 업체에서는 호재이지만은 소재 업체에서는 악재죠. 근데 그런 것들도 향후에 소재 업체의 마진에 대한 그런 단가 낮춤이 반드시 또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떼기로 진입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에코프로비엠이 또 좋은 어떤 기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2차전지 전문가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전반적으로 어떤 경쟁업체가 있고 어떻게 살아남고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메커니즘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실적 좋다고 할 때 사면 안 되고요. 남들이 호재라고 할 때 사면 안 됩니다. 그 점만 좀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